자, 반갑습니다. 일단 아까 그 낮에 한 오후쯤이었죠. 아침 분석을 끝냈고 지금 아침 아까 뭐 2대 0으로 지는 것까지 스코어를 보긴 했는데 보니까 다시 두 골을 따라잡았더라고요, 광주가. 그래서 지금 2대 2, 2대 2인 상황인 것 같고 어차피 가와사키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렌 맞습니다. 프렌, 광주 프렌. 그리고 일단 뭐 나머지 경기들도 대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아침 궁금하신 분 있으면 아침은 분석이 끝나서 해축 분석 끝나고 질문하시면 답해드림. 이렇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보단 경기 많죠. AC 밀란하고 페예노르트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여기도 일단 그 AC 밀란하고 페예노르트 홈 어웨이인데 어웨이 가서 지고 왔습니다. AC 밀란이. 그래서 아마 전반 되게 빨리 골이 터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페예노르트가 그나마 홈에서 뭐 뮌헨도 잡고 뭐 맨시티하고 비기긴 했지만 요새 그 원정 보면은 릴한테 6실점, 뭐 아약스, PSV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다 졌고 최근 브레다전마저 비겼기 때문에 원정은 최근 5경기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어떻게 AC 밀란을 잡았을지 몰라도 원정에서는 좀 빡세 보입니다. 이게 잡으려면 AC 밀란 쪽에 부상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공격 쪽에도 뭐 레앙, 플리시치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황인범도 부상해.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 좀 있고 수비 쪽은 장기 부상이긴 하지만 미드필더 쪽 부상 그리고 공격에도 일본인 선수 부상해서 부상 명단이 AC 밀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페예노르트가 유리하죠. 근데 그때도 유슈팅은 AC 밀란이 3배 이상 많았고 점유율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AC 밀란의 홈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씩 뭐 제노아나 칼리알리 상대로 비긴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로마나 인테르 상대로도 안 졌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래도 AC 밀란 쪽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란 승을 보지만 배당이 너무 낮아요. 사실 갈 수 있는 배당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지금 빠지기 전에도 안 좋았는데 빠지고 나서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뭐 마행까지 할 거라 생각은 못 합니다. 왜냐면 페예노르트도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부상자가 좀 있더라도 뭐 그래도 공격 쪽에 브라질 선수라든가 뭐 결장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공격 쪽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페예노르트가 최근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1차전 이겼다는 점이고 이게 거의 뭐 홈 어웨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는 구조라서 리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1차전 이긴 팀이 유리해요. 그래서 밀란이 이기더라도 뭔가 두 팀이 다득점이 나긴 어렵다. 해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그래도 승패는 AC 밀란 승부 봐야죠. 근데 승은 별로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뭔가 1대 0으로 끝나면서 연장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란 승부 저는 언더 봅니다. 이게 배당은 오버로 빠지는데 AC 밀란이 그동안 홈에서 실점을 안 한 게 아니지만 언더가 나면서 끝났던 경기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챔스도 뭐 지로나 1대 0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턴하고 미럴. 자, 챔피언십 오늘 한 경기죠. 자, 일단 프레스턴 같은 경우 미럴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가 하나 차인데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에서 미럴이 앞설 뿐이지. 그리고 프레스턴은 뭐 아시겠지만 홈에서 강팀입니다. 6승 8무 2패 두 번밖에 안 졌고 미럴은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스턴도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확실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에 일단 부상이 있습니다. 최근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도 있고
나머지는 부상으로 못 나온 지 몇 경기 좀 된 선수들이고, 두 명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미럴 쪽은 그나마 찾자면 미럴 그 미드필더 한 명? 근데 아주 최근도 아니에요, 이건 또.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미럴이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상성 프레스턴이 미럴한테 홈에서 좀 밀립니다. 근데 중간중간 무가 좀 섞여 있고 최근에 프레스턴이 좀 잘하긴 하거든요. 얘네가 워낙 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번리전도 비겼어요. 그리고 최근 노리치 원정, 뭐 위컴하고 FA컵까지 승부 차이 끝에 올라갔는데 최근 3경기 무패. 홈만 치면은 꽤 오랫동안 작년 11월부터인가? 근데 꽤 오랫동안 무패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원정에서 띄엄띄엄 있었어가지고 미럴도 잘하긴 해요. 지난번 브로미치전도 비기고. 근데 최근 플리머스전 5실점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무패를 더 길게 이어가는 프레스턴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근데 미럴도 보면 최근에 원정 5경기 무패기도 했습니다. 리즈도 잡고 포츠머스 루턴타운에 3경기 무실점도 했었고 유독 플리머스전 실점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보면 실점도 적어요. 얘네가 원래 언더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프레스턴이 좀 손해긴 하나.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이 홈에서 최근 2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0대0 두 번 다 비겼어가지고 프레스턴 승을 보지만 이게 살짝 좀 불안해요. 이게 언더 배당이 빠지기 전에는 1.4 정도면 갈만하거든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가기 좀 애매하고 미럴도 최근에 가끔씩 오버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언더가 났긴 했지만 그 전에 프레스턴이 홈에서 득점력이 꾸준하게 있었다는 점. 뭐 여러모로 보면은 미럴도 플리머스전 빼면은 사실 최근에 뭐 4연승도 했었고 FA컵 포함 진 적도 거의 없어서 비길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턴 승 보지만 무도 같이 봐야 된다. 일단 저는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번리전 비긴 것도 그렇고 득실을 한번 볼까요? 홈에 18골에 13골 실점, 미럴이 13골 딱 반대로네요. 반대로. 그리고 프레스턴이 번리전 비기긴 했지만 슈팅도 2배 이상 밀렸거든요. 미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플리머스전 빼면 사실 워낙 좋았어가지고 원정 성적이 무가 살짝 걸립니다. 이거 무가 많이 걸려요. 많이. 프레스턴이 홈에서 무가 적은 편이 아니고 8번이나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아탈란타부터는 그냥 안 적고 쭉 갈게요. 자, 아탈하고 클럽 브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탈은 지금 리그의 순위를 보면은 3위입니다. 3위. 언제든 1위하고 5점 차라서 우승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번 브리에전 이제 1대2로 졌거든요. 1대2. 그리고 브리에가 워낙 홈에서 잘하다 보니까 무승부를 예측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PK를 내주면서 결국 졌습니다. 근데 슈팅도 반반이었어요. 반반. 근데 확실히 아탈이 홈이라 유리하긴 한데 최근 아탈이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볼로냐한테도 컵대회 치고 특히 칼리알리전 비긴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리 자체도 많이 없긴 한데 홈인데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탈에 이제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배당도 아탈로 떨어지긴 해요. 지금 마엔까지 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전 이긴 팀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원정이라도 걸어 잠그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맨시티전도 선제골을 넣었던 클럽 브리에입니다. 그리고 얘네 뭐 유벤이랑도 비겼고 홈에서 쉽지 않은 팀이에요. 클럽 브리에가. 뭐 전체적으로 그 아탈이 아쉽게 9위를 했지만 득점이나 뭐 실점 보면은 브리에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아탈하고 그 예선전을 봤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1차전을 이겼다는 점. 그게 큽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탈이 그때 루크만이 아마 부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부상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좀 의심되는 선수, 장기 부상자 빼고, 이러면은 레테기야 루크먼이 다 나오면은 그래도 홈에선 이기지 않을까. 불의에도 딱히 결장은 거의 없는데 일단 원정이라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불의가 뭐 맨시티전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결국엔 역전을 당했고, 최근 리그에서도 원정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아탈이 아무리 칼리알리전 비겼다 한들, 루크먼도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챔스에서의 성적을 보면 뭐 레알전 2골, 뭐 홈에서 슈투트그라츠 뭐 5골, 뭐 영보이즈 원정 6골, 바르샤 원정 2골 생각하면 그래도 홈에서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레테기도 아마 그때 후반 초반에 좀 교체를 해줬고, 이 적절하게 이제 로테를 살짝 돌렸기 때문에 저는 불회전을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탈 쪽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좀 빠지더라도 마에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불의 입장에서는 비기면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아탈 승까지만 보고, 이게 아탈이 빨리 골을 넣으면은 마엔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골을 못 넣으면 뭐 연장 갈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만 보겠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뮌헨하고 셀틱 가도록 할게요. 자,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셀틱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최근 레버쿠젠 비겼고, 그래서 최근 5승 1무. 뭐 홈에서는 그때 레버쿠젠전 컵대회 진 거 말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7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홈에서 가끔씩 실점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뭐 볼프스전이나 홀슈타인전. 근데 최근에 실점이 좀 다시 좀 적어졌습니다. 브레멘전도 3대 0이었고, 셀틱전도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2대 0으로 이기다 한 골이 이제 쫓아가는 이 한 골을 나중에 후반에 먹혔기 때문에 지금 그때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유효 슈팅도 더 많았고, 그리고 홈인점, 셀틱도 뭐 못하는 팀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레벨 차이가 있고 원정의 성적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에스턴 원정에서도 4실점이나 했고, 그래서 뮌헨이 지난번 레버쿠젠전도 뭐 슈팅을 거의 못 때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챔스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분데스에서는 여전히 레버쿠젠하고 8점이나 차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때 레버쿠젠이 뮌헨을 잡고 승점을 좁혀야 되는데 둘 다 승점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좁히지 못했던 상황이고, 자, 뮌헨 같은 경우는 뭐 다음 경기 프랑크푸르트 뭐 중요하죠.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챔스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자칫 뭐 로테를 돌릴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설프게 하다가 연장 가면은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뮌헨 승 봅니다. 요거는 셀틱이 에스턴 원정의 실점도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배당이 에스턴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뮌헨 승에 지금 1마인까지 봅니다. 물론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 의심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번에 레버쿠젠전에 나왔구나 케인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틱도 보면은 아주 큰 부상이 없긴 해요. 미드필더 한 명 정도 빼고는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 그래서 저는 뮌헨의 승 1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마인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골만 빨리 터지면 저는 2마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뮌헨 쪽 본다는 점. 언오버는 사실 셀틱이 득점을 넣는다면은 오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니면 언더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뮌헨이 홈이니까 뮌헨의 그런 챔스의 느낌을 봤을 때 지금
미넨 실점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두 자릿수 실점입니다. 실점 차이는 셀틱하고 별로 안 나요. 챔스만 보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홈에서 뭐 슬로반부 3대1 그리고 파리 1대0 작년에 그리고 최근 셀틱전까지 페노르트전 빼면은 사실 실점이 최근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면 언어버는 좀 애매하다. 셀틱이 골 넣으면 오버, 못 넣으면 언더 가능성 봅니다. 어쨌든 승마엔 본다. 이마에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엔디모가 될 수도 있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하고 AS 모나코.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피카하고 모나코의 경기인데 일단 모나코 다음 일정이 릴 원정인데 중요한 건 홈에서 졌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리그는 나중 얘기고 일단 벤피카가 유리하죠.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벤피카가 의외로 뭐 디마리아도 지금 부상이고 뭔가 미드필더 쪽에도 경고 누적의 부상이 수비 쪽에도 한 4명 정도 앙헬 디마리아 포함해서 그리고 모나코 쪽도 보면 수비에 이제 브라질 선수 경고 누적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스위스 선수 경고 누적 둘 다 비중이 좀 있습니다. 골에 관여한 것도 있고 평균 시간도 좀 많이 뛰고 거기다 퇴장까지. 근데 퇴장당한 선수가 비중이 낮긴 해요. 모나코. 어쨌든 수비랑 미드필더 있고 공격에도 골로빈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해서 부상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벤피카도 아까 경고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디마리아가 빠지는 거는 그래도 공격 쪽에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1차전 이긴 벤피카가 유리합니다. 그때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했죠. 모나코가 선제골 내줬는데 슈팅이 거의 한 3배 더 차이 났어요. 23대 6. 점유율도 더 많았고 벤피카가.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벤피카 홈이긴 한데 벤피카도 요새 홈에서 잘하긴 했었죠. 뭐 바르샤 3대1로 이기다 아쉽게 5대4로 역전패 당하긴 했지만 유벤 2대0으로 이기고 원정 가서 최근 리그 포함 뭐 5연승 중이고 너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예전에 볼로니아하고 비겼던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예전 그 리그 이제 홈 어웨이 하기 전에 그때도 모나코를 만난 적이 있어요. 벤피카가 그때도 2대3으로 이겼거든요. 그때도 모나코 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번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나코 상대로. 근데 특징이 뭐냐 패턴이 2번 다 퇴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1대1에서 퇴장 당하고 역전골 다시 리드하는 골을 넣었지만 후반 막판에 2골 먹히면서 졌고 지난번도 선제골 내주고 퇴장 당하면서 더 어려워져서 이제 동점골을 결국엔 못 넣었기 때문에 결국엔 홈으로 간 벤피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르샤 경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바르샤가 운이 좋아서 공격이 워낙 강해서 모나코가 그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주긴 힘들 것 같고 바르샤였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때 전반 3대1이면 사실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했죠. 후반 3대1도 아니고 전반에 이미 3대1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대2까지 벌어졌는데 그걸 그 짧은 시간 안에 2골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 해서 이긴 상황이라 그 정도 왜냐면 슈팅이 2배 차이 났었거든요. 점유율도 압도했고 모나코는 그 정도까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 그나마 최근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챙기는 편이지 원정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원정 3연패 지금 6경기째 승리 없고 그나마 간신히 홈에서도 실점하면서 이기고 있고 지난번 뭐 낭트전 뭐 7득점으로 대량 득점을 하긴 했지만 퇴장 이후에 골들이 대부분 다 나온 거라 퇴장 영향도 있다 봐야죠. 그래서 이 경기는 벤피카 쪽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벤피카 승부로 봅니다.
무는 왜 보냐면 벤피카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한 골 차라 몰라요. 한 골 차라. 만약에 벤피카가 2대 0으로 이겼으면 어, 오히려 모나코가 급하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 그렇게 무리 안 하다가 한 골만 따라잡으면 연장 갈 수 있어서 그래도 벤피카는 비기면 되니까. 그래도 승을 좀 더 봅니다. 아까 프레스턴보다 승을 더 봐요. 요거는 살짝 무에 더 가까운 승무인데 요거는 승이 좀 더 높은 승무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최근 유벤이나 바르샤를 많이 유벤은 이겼고 바르샤도 많이 전반에 앞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뭐 따로 아침은 지금 9시 경기 마무리 됐으니까 11시 경기밖에 없죠.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없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결국 2대2로 끝났네. 프렌을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나왔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다 했죠. 가와사키는 2대0. 상하이 선화가 제가 이제 승리를 봤는데 배당이 너무 빠졌더라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엔 갔습니다. 상하이 선화. 배당이 빠져도. 왜냐면 비셀고베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 신경 써야 되고 어차피 지나 뭐 이기나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배당이 빠지더라도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일단은 선제골을 넣었네요. 나머지 일단은 아릴날이나 뭐 나머지 경기들을 봐야 알긴 하겠는데 일단은 나눠서 갔습니다. 나눠서. 광주 경기는 좀 애매해서 빼긴 했거든요. 원래 프렌을 가려다가. 그래도 2대0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막판에 두 골을 집어넣었네. 한 10분 사이에. 그래서 아침도 응원을 하고 챔스도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빗셀고베 퇴장까지 당했네. 이러면은 상하에서나 무난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왜냐면 다폴더의 마엔으로 간 것도 있긴 하거든요. 상하에서나 아예 승을 본 거기 때문에 배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노리고 갔다. 왜냐면 그게 3배 넘었었는데 2배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천만 눌러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한 번에 했어야 됐는데 나눠서 했다는 점. 자, 그럼 일단은 다시 보기는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종은 안 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